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한 산골의 숯가마터에서 벼란간 간드러지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근덕거리는 사내의 숨소리가 이어졌죠. 꽃분아, 언제까지 나를 안달나게 만들 셈이더냐. 내 서방님이 애 같아서 속이 바글바글 끓는다. 어맛 서방은 무슨, 언제부터 대기내 서방이었소? 헛물도 작작히시오. 뭐시? 어디서 그런 망발을 내뱉느냐.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이 입이더냐. 아주 콱 막아버려야겠구나. 두 남녀가 인적이 드문 숯가마터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방탕하기 짝이 없었지요. 사내는 이서방이라는 자로 벼슬을 얻지 못하고 집안 덕에 혼인을 했으나 시골에서 무의도식하는 한량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격정적으로 여인과 입술을 겹쳤습니다. 여인네는 그러면서 이서방의 불방망이를 더듬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게. 아랫도리가 뜨끈뜨끈한 것이 아주 불장작이 다 되었구려. 숯가마하에 따로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되겠소. 이제야 서방님을 알아모시겠더냐. 이 불장작으로 그대의 숯가마를 푹푹 찔러줘야겠다. 아주 가마에 불을 제대로 붙여주겠느니라. 소녀의 숯가마는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물이 나는데 괜찮겠소? 옳거니 숯가마가 아니라 물가마로구나. 그러면 어디 폭포수처럼 물이 콸콸 흐르게 만들어겠다. 백주대 낮에 낯뜨거운 사랑이 오갔습니다. 헌데 이를 모두 지켜보는 다른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숯쟁이 개덕이었지요. 개덕이는 이서방 댁에 숯을 대주는 숯쟁이로 일평생 산에서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숯을 굽기 위해 가마터에 왔다가 이서방의 밀회를 발견하고 말았지요. 이서방은 숯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구실로 이렇게 가마터에서 난삽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세로다. 아내가 있는 사내가 다른 여인네와 이리 난잡스럽게 놀아나다니. 거참, 글깨나 읽는다는 양반이라는 자가 아주 짐승만도 못하구나. 책을 쥐어줘도 똥 닦는 헝겊만 못한 것이었구만. 개덕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짬이 나서 숯이나 좀 더 구워놓을까 했는데 이래서는 어림도 없겠구나. 개덕이는 이서방과 여인네의 애정행각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가마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참에 이서방 댁에 직접 숯을 배달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에 개덕이는 숯짐을 챙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개덕이는 무거운 숯짐을 짊어진 채 이서방 댁 대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땀을 훔치며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서방 댁의 여종 초금이었지요. 초금이는 둥근 얼굴에 생기 넘치는 눈망울을 가진 발랄하고 어여쁜 소녀였습니다. 어머, 개덕 오라버니 아니어요? 오늘따라 이리도 일찍 오셨네요. 그래, 어쩌다 보니 그래 되었다. 마님은 안에 계시냐? 초금이는 싱긋 웃으며 개덕이의 팔뚝을 찔렀습니다. 사람 서운하게 오자마자 마님을 찾으셔요? 초금이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뭘 맨날 보는 얼굴인데 보고 싶고 말고가 어디 있냐? 개덕이의 덤덤한 말에 초금이는 볼을 부풀리며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어째 여자 마음을 이리 모르셔요? 허면 네가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더냐? 나야 워낙에 못 배워먹은 녀석이라 누구든 가르침을 준다면 환영이지. 어디 네가 차근차근 알려주려무나. 개덕이는 여전히 덤덤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살짝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초금이는 그런 개덕이의 말에 눈을 크게 뜨며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오라버니가 이런 말을 다 하시네? 초금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토라졌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뒤편에 놓아둔 바가지에 냉수를 떠와 개덕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험한 산길 내려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거나 한 잔 드셔요. 그래 고맙다. 내 덕에 살겠구나. 마님은 안에 계셔요. 숯은 여기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마님은 무슨 볼일이어요? 어허, 오늘따라 우리 초금이 아주 말이 많구나.
마님에게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그리 알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셔요. 개덕이는 초금이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이서방의 아내 아란마님은 우아한 자태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란마님은 희고 매끄러운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기품 넘치는 미인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가는 눈꼬리와 붉게 물든 입술이 일품이었지요. 이 고을에서는 그야말로 으뜸 가는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다니. 개덕이는 이서방의 속내가 이해가지 않았지요. 개덕이 왔느냐? 숯은 잘 가져왔더냐? 예, 마님. 방금 앞마당에 내려두고 왔습니다. 헌데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아란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개덕이는 한 차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개덕이는 남의 집안일에 감히 참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매번 개덕이의 숯을 사주는 집안이니까 말이지요. 허나 숯가마를 함부로 사용한 것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마님 나리께서 말입니다. 그게 좀 계속 말해보거라. 숯가마에서 어떤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라 하였느냐? 누군지는 쇳내도 잘 모릅니다. 헌데 아주 그냥 백주대낮에 서로 알뜰살뜰 살을 맞대고 아무튼 숯가마터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순박한 청년 개덕이는 낮에 보았던 광경을 떠올려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에 아란마님은 찻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미 남편 이서방이 이 동네 저 동네 여인네들과 놀아나고 기방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심증은 없었습니다. 항상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답답하던 참이었지요. 그렇다면 네가 확실히 보았느냐? 예, 제가 아주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무엇보다도 마님. 숯가마터는 제 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일터였습니다. 헌데 거길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영 거슬려서 이렇게 감히 고하는 것이옵니다. 네가 거슬려서 일이 고한 것이란 말이냐? 예, 저는 그저 제 가마터가 본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이길 바랄 뿐입니다. 아란마님은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란마님의 속은 그야말로 열불천불이 나서 뒤집혔습니다. 이 망할 놈의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한량 녀석을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아니다. 그래도 채신이 있는데 어찌하나? 머리와 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가보거라. 개덕이는 마님의 기묘한 태도가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에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개덕이는 마당으로 나와 초금이와 몇 마디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다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덕아 아직 있느냐?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좀 들어오너라. 개덕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려는데 붙잡아서 미안하구나. 헌데 방의 온돌이 좀 이상해서 영바닥이 찹다. 네가 한번 봐주겠느냐? 매일 숯가마터에서 일을 하는 너희니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더냐? 예, 그야 가능하긴 하온데 다른 머슴은 없사옵니까? 갑자기 온돌이 이상하다니? 개덕이는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싱긋 웃었습니다. 항상 무표정한 아란마님이 웃으니 아주 화사했습니다. 천하의 쑥맥 개덕이도 마님이 웃으니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거참, 주인마님이 일에 부탁하는데 아니 되겠더냐? 아닙니다요. 제가 한번 후딱 봐보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요. 개덕이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어보니 특별히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 온돌이 아주 식은 것은 아니온데 특별히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혹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궁이와 연도까지 살펴봐야 할 듯하옵니다. 그래? 그럼 어찌 해야 하느냐?
우선 아궁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 잘 붙고 있는지, 연기가 잘 빠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요. 개덕이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서방 댁의 아궁이는 안차의 뒤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개덕이는 장작을 해치고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지만 평소보다 불길이 약해 보였습니다. 불길이 좀 약하긴 하구나. 헌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개덕이는 장작을 조금 더 넣고 불길을 지펴보았습니다. 이내 불이 활활 타오르며 아궁이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마님이 있는 안방으로 돌아와 바닥을 짚었습니다. 확실히 다시 바닥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불을 올렸으니 이제 금방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냐, 내 덕분에 이제 방이 후끈후끈해지겠구나.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 듯하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 듯하니 혹여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요. 그럼 쇳내는 가보겠습니다. 개덕이는 그대로 물러나려 했으나 아람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개덕아, 네가 아주 제대로 불을 지폈나 보다. 벌써 방이 후끈후끈거린다. 너무 불을 올린 것 아니냐? 그렇습니까? 지금 딱 좋은. 아니 마님 왜 그러십니까요? 개덕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아란마님이 옷을 한꺼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덕이는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속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무식한 녀석. 그 장작을 얼마나 태운 게냐. 네가 장작을 허투루 쓰는 바람에 이 모양이 났다. 자, 너도 덥지 않느냐? 너도 좀 옷을 내려보거라. 아람마님은 그러면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개덕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대관절 아람마님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아람마님이 이서방에게 안갚음하기 위해 자기도 맞불 작전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다른 여인네와 배를 맞대는데 자기라고 못할 것이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있는데도 과부처럼 독수공방을 하는데 아란마님도 쌓인 욕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헌데 개덕이는 숫쟁이 주제에 외모도 멀끔하고 매일 나무를 패고 숯을 구워서 몸도 탄탄하였지요. 게다가 발랑까진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순박하였습니다. 개덕이는 뱀 앞에 선 쥐새끼 마냥 아란마님의 유혹에 꼼짝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틈에 개덕이의 탄탄한 근육질 몸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란마님도 그런 개덕이의 듬직한 가슴팍을 보고 침을 꼴딱꼴딱 삼켰습니다. 개덕이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란마님이 가까이 다가와 속살을 드러내는 바람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더운 것입니다. 마님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요. 오냐, 나도 이상하다. 우리 모두 이상해져 보자꾸나. 보이느냐?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나지 않느냐? 아람마님은 땀으로 흥건한 얼굴로 개덕이의 팔뚝을 콱 잡았습니다. 그러자 개덕이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이 너무 뜨겁습니다. 개덕이는 연신 땀을 훔치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온돌이 방금까지 따뜻하던 정도가 아니라 화로 위에 앉아있는 듯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덥구나. 아람마님도 금세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엔 이 더위가 개덕이와 밀착해서 생긴 열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숨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후끈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숯가마처럼 익어버리겠습니다. 개덕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람마님도 부채질을 하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뛰쳐나온 개덕이와 아람마님은 영업 후 부채질을 하며 땀을 훔쳤습니다. 안방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마루까지 열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내가 불을 조금 더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뜨거울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다. 이러다간 집까지 홀랑 다 타버리겠다. 그제야 개덕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다시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궁이 속에서는 장작이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넣어진 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허, 누가 여기다 장작을 이렇게 왕창 넣었단 말이냐? 개덕이는 황급히 불을 조절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궁이에 장작을 냅다 넣었을까요? 개덕이와 아란마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야 그럴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바로 초금이가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금이는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사실 초금이는 개덕이가 갑자기 아란마님에게 불려가고 나서 안방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란마님, 글쎄, 개덕이의 옷가지를 내리지 뭡니까? 남몰래 개덕이를 사모하고 있던 초금이는 이를 그냥 멀뚱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주인 마님에게 사모하는 사내를 빼앗길 수는 없었지요. 이에 초금이는 곧바로 아궁이에 장작을 드립다 부어서 불을 크게 지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안을 홀라당 태울 수 있었지만 개덕이를 마님에게 빼앗길 배는 불을 지르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정말 온돌에 문제가 있기는 했었나 봅니다. 이제 괜찮으니 정말로 가보겠습니다요. 여튼 이서방님 관련해서는 마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알겠다. 조만간 또 보자꾸나. 아란마님은 아직도 더운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부채질하였습니다. 영 떨떠름한지 대충 고개를 끄덕였지요. 초금이는 이를 보면서 남몰래 킥킥 웃었답니다. 그날 이후 개덕이는 마음이 영 심란했습니다. 아무리 덤덤한 성격이라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잊으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의 행각도 어이없었지만 아란 마님의 태도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던 것이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며칠을 보내고 개덕이는 다시 숫짐을 지고 이서방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걸. 이서방 댁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아란마님이 개덕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덕이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하며 아란마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란마님은 그런 개덕이를 보며 화사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개덕아, 멍이 로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예, 마님. 숯을 이만큼 구워 가져왔사옵니다. 개덕이는 묵묵히 숫짐을 내려놓으며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님의 표정이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뭔가 작정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덕아, 매번 이렇게 무거운 숫짐을 지고 오느라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겠구나. 허면 어쩌겠습니까? 숯쟁이로 태어났으니 숯을 굽고 나르는 것이 제 일이온데.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고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싶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개덕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예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매번 산에서 고생하며 숯을 구울 필요도 없고 먹고 자는 것까지 내가 다 보살펴 줄 터이니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 개덕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일같이 숯을 굽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은 온몸이 쑤시고 녹초가 되는 날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서방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된다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개덕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개덕이는 이서방 댁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금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필시 아란마님이 저번에 있었던 일로 만족 못하고 개덕이를 아주 잡아먹을 작정인 것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오라버니, 갑자기 가업인 쑥 굽는 일을 그만두시는 게 괜찮아요? 매번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는 고도에서 말이지.
마님께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셨으니 이왕이면 여기 머무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초금이 너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싫은 게냐? 이 오라버니는 바보인 거야? 속이 없는 거야? 응? 뭐라 했느냐? 아니에요. 오셔서 저도 좋다고요. 초금이는 방긋하고 웃는 개덕이를 보자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개덕이를 마님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었지요. 그러면 아란마님에게 개덕이를 빼앗기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개덕이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꾀를 내었지요. 그럼 오라버니, 제가 머슴살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 주면 고맙지. 그렇게 하여 초금이는 개덕이를 데리고 다니며 머슴살이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초금이는 일부러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건을 내려놓더니 허리를 툭툭 두들겼지요. 아이고야. 어허 초금아, 무슨 일이냐? 아니요. 허리를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으이구, 너같이 작달만한 계집이 이런 무거운 것을 들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괜찮느냐? 안 괜찮아요. 오라버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초금이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물건은 내가 옮길까? 아니요, 여기 좀 고약을 발라주실래요? 초금이는 그러면서 통에 담긴 고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고리를 휙 올리고는 바닥에 발라당 엎드려 누워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개덕이는 당황하여 몸이 굳었습니다. 초금이가 보인 뽀얗고 어여쁜 등허리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하셔요? 이러다가 초금이 허리가 아주 두동강 나거서요.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개덕이는 손에 고약을 덜어 초금이의 허리에 발랐습니다. 막상 손이 닿자 아주 보드라운 것이 이것이 여인의 살결이구나 싶었습니다. 초금이도 개덕이의 손이 닿자 자기도 모르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갑작스럽게 아란마님이 나타나자 개덕이는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초금이도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초금이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기에. 그래? 아란마님은 가만히 개덕이를 바라보더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개덕이에게 부탁 좀 해야겠구나. 내 허리도 요 며칠 너무 결려서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이 서방이 없는 밤이 많다 보니 매번 혼자 지내느라 허리가 고생이 많다. 그러더니 아란마님은 초금이 옆으로 다가가 그대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저고리를 들어서 초금이처럼 등허리를 보였습니다. 개덕아, 내 허리에도 고약을 좀 발라다오. 그 순간 개덕이는 식은땀을 삐질 흘렸습니다. 한쪽에는 초금이가, 다른 쪽에는 마님이, 눈앞에 두 여인이 나란히 누워 허리를 내보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덕이는 속으로 탄식을 내쉬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초금이와 아란마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덕이는 눈을 딱 감고 초금이와 아란마님의 등허리에 고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랫도리가 불끈 올라와서 도저히 허리를 펴지 못하겠는 겁니다. 남의 허리에 고약을 발라주다가 그만 자기 허리가 굽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발랐으니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요. 개덕이는 그리 말하고는 손으로 우람하게 솟은 방망이를 가리고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란마님이나 초금이는 서로 입맛을 다시기만 하였지요. 보통이 아닌 여인네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개덕이의 머슴살이는 그야말로 곤욕 그 자체였습니다. 아란마님과 초금이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개덕이는 속마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초금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며 안색을 살폈습니다. 오라버니, 밤새 안녕하셨지요? 어머,
얼굴이 벌겋네요. 열이라도 나시나요? 아니 뭐 별일 없는데 무슨 일이더냐? 그래요? 요새 마님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요. 무슨 소리라니? 글쎄요. 오라버니라면 알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실은 마님이 밤만 되면 개덕이를 불러놓고는 도무지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아란마님과 나누는 이야기 때문에 초금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든 뭐든 개덕이는 어째 초금이 앞에서 떳떳하지 않아서 영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초금이로부터 좀 도망다니면 다음은 아란마님이 개덕이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개덕아, 오늘은 날이 무척 춥구나. 마침 강계에 얼음이 얼었다고 하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강이요? 허면 그냥 구경만 하러 가시는 것이지요? 개덕이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란마님이 예의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정말로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아란마님은 신기한 듯 얼음 위를 톡톡 발끝으로 두드려 보더니 이내 조심스레 올라섰습니다. 어머 개덕아, 정말 단단하게 얼었구나. 마님, 그래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진 마시옵소서. 얇은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은 들뜬 표정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너도 한번 올라서 보거라. 아니요, 저는. 개덕이가 만류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무언가 부러지는 쩌저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란마님이 그대로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엄동설한 겨울에 얼음물에 빠지다니. 곧바로 아란마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얼어 죽을 터였습니다. 개덕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마님을 붙잡아 있는 힘껏 강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마님,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러다가는 얼어 죽기 딱 좋습니다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란마님은 이서방댁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너무 차가워 쉽게 열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있는데 개덕이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시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이 떨림이 멎지 않는구나. 개덕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불을 걷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에 개덕이는 큰 결심을 하고 아란마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마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몸으로 따뜻하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아란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먼저였지요. 그래 주겠느냐? 그리하여 개덕이는 마님을 조심스레 품 안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마님의 손이 닿자 개덕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마님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아란마님은 그러자 따뜻한 개덕이의 마음씨에 더더욱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탄탄하고 뜨거운 개덕이의 가슴팍이 그 어떤 남정네들보다 듬직했고 멋졌습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이서방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방에 들어오자 개덕이와 마님이 앉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더냐? 아니, 나으리,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감히 내 아내를 품에 안고도 변명할 셈이냐, 이놈. 이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더니 그대로 개덕이를 후려쳤습니다. 비실비실한 이서방의 주먹은 아프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곤란하여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이 뻔뻔한 놈,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내를 넘보다니.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강물에 빠지셨기에 몸이 얼어 병이 나실까 염려되어. 닥쳐라. 아니옵니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내년도 가만히 있거라. 우선 이 몹쓸 놈을 혼내주고 다음은 내 차례다. 이서방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개덕이를 붙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곤장으로 다스려라. 개덕이는 마당 한복판에서 하인들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이서방은 피가 날 정도로 곤장을 치겠다며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집안에서 이따위 짓을 저지르다니. 오늘 내 놈을 반드시 내 손으로. 이서방은 아주 길길이 날뛰었지요. 헌데 거참 낯짝도 두꺼운 양반 아닙니까? 자기는 바깥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몸을 섞고 다니는데 정작 마님은 개덕이와 정을 통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지요. 딱 그 짝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똥 묻은 개 이서방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개덕이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마당 한복판에서 곤죽이 되도록 매질을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난감한 얼굴로 곤장을 들었지만 감히 나으리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개덕이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넘본 것도 아니고 그저 차가운 물에 빠진 마님을 도와준 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죽도록 맞아야 하다니. 이놈을 그냥 곤장만 쳐서는 안 되겠다. 당장 이놈을 광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이놈의 목을 내 손으로 치겠다. 하인들은 당황했지만 감히 주인 나리를 말릴 생각조차 못하였지요. 아란마님은 개덕이가 엉망으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국 개덕이는 한겨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광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개덕이가 광에 갇히던 그때 초금이는 눈을 이글이글 빛내며 아란마님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개덕이 오라버니의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니 이제는 연적이고 뭐고 중요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나으리가 오라버니를 내일 목을 친다고 하잖아요. 내가 듣고도 믿을 수가 없구나. 아란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도 아닌데 그저 개덕이가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안 되겠다 초금아, 어서 관하로 가자. 관할을 간다고요? 이서방이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줄 아느냐. 이놈이 감히 나에게 이러고도 양심이 떳떳할성 싶으냐. 초금이는 그제야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초금이도 마찬가지로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그렇네요. 실은 주인나리께서 저를 종종 희롱하고 침소에도 허락 없이 들어오시고 했어요. 무어라 그 말이. 예, 제가 아주 바락바락 대들지 않았으면 하마태우면 몹쓸이를 당할 뻔했다니까요. 오냐, 그럼 어서 가자꾸나. 조선시대 당시 제 아무리 신분이 낮더라도 함부로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에도 엄연히 나온 사실이지요. 그렇게 두 여인은 곧장 한밤중에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개덕이는 광 안에서 꼼짝없이 묶인 채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마침 이서방은 개덕이를 끌어내기 직전이었는데 관아의 군사들이 몰려오자 순간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웬일이시오? 이서방, 내 놈을 부인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고발로 체포한다. 뭐라고? 그 순간 아란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자요. 이자가 온 동네 여염집 처자들을 희롱하고 남편이 있는 아내들과 정을 통하여 숫가마터에서 꽃분이와도 밀회를 하였다지. 이렇게 포졸들은 이미 이서방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방을 드나들며 수많은 여인들과 놀아난 것, 심지어 유부녀들과 관계를 맺어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까지 모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숫가마터에서 놀아난 여인네, 꽃분이는 엄연히 유부녀였습니다. 아란마님과 초금이의 고발에 꽃분이의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하였지요. 아예 자기 손으로 이서방을 족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이서방은 사또나으리의 꾸중을 듣고는 곤장을 50대나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의 체면에 먹칠을 한 죄로 신분을 빼앗기고 고을에서 추방을 해버렸지요. 그렇게 이서방은 초라한 몰골로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개덕이는 누명을 벗었고 마님과 초금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은 그냥 가까워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초금이와 아란마님은 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 번갈아 가며 개덕이와 같이 사랑을 나눴답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된 아란마님을 걱정하였지만 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아란마님 곁에는 든든한 개덕이가 항상 함께하였으니 말이지요. 초금이도 사랑하는 개덕이 오라버니와 매일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개덕이는 두 여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